내가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 갖고 하면 한 주, 2주에 한 번씩 두통이 드니 며칠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하루에 매일 에브리데이 두통이 있어요. 지금도 머리가 막 편두통 막 검색을 해봤지. 또 검색에 생활화 돼 있잖아, 제 모르면 다 눌러보면 되는데 답이 없어. 편두통하고 코로나하고 그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직 모른다. 편두통 원래 몰랐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편두통이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희 아직 규명이 더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니까 개인적인 일이라 좀 병원에 가니까 대상포진이래. 난 말로만 듣던 대상포진이. 예, 내가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있다기보다는 좀 신뢰가 가는 의사 선생님인데 갑자기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니까 신뢰가 확 무너지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대상포진이야? 포진하고 같은 바이러스라고. 그럼 대상포진이래. 바이러스가 같기 때문에. 아주 고생 중이에요, 고생. 살면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많이 겪은 때가 별로 없는데 아주 큰 고통은 언제였냐면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나?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이제 되겠지. 하여튼 그때 이제 치과에 발치를 하러 갔어. 치과에 갔더니 이거 이를 빼야 된대. 사랑니인데 차라리 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치과가 아니라 보건소였어. 보건소. 보건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기가 못 빼면 큰 병원, 원래 타락니는 큰 병원 가야 되죠. 수술하는 거라서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이 보건소 의사가 그래도 의사잖아, 그치? 예, 자기가 뽑겠다고 뽑지.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뽑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뽑으려고 이제 마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30분 동안 씨름을 하더니 되겠대. 30분 동안 씨름을 하는데 그 왜 남자든 여자든 막 열심히 여름에 일하면 땀이 막 그렇게 나잖아요. 이마에 막 구슬땀을 내고 있는 거야, 의사가. 근데 나는 어떻겠어. 의사가 구슬땀을 내면 마취를 한 3번인가 4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취 풀리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네. 진짜 무섭잖아. 이거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일을 빼는 거하고 뭔가 다르다. 좀 여러분들보다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었겠지. 그러더니 의사가 자기는 안 되겠대.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으로 어떻게 가요? 일을 빼고 있는 중간에. 그쵸? 앰뷸런스를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몇십 년 전이야 벌써. 그쵸?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부르고 이런 게 없었겠지. 그리고 이제 시골의 작은 보건소인데 내가 직접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럼 마취는 이제 다 풀렸겠죠, 그죠? 예. 마취면 10분이면 다 풀리잖아. 마취는 다 풀리고 이는 이제 아프고 막 그렇게 이제 병원에 그 종합병원을 갔던 그런 무서운 일. 요즘 힐로인데이 걸로 안 나왔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즘 편두통이 그러니까 고통의 깊이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뭐랄까요, 이를 뽑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때 이를 뽑던 그 느낌이 지금 다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인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그치?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날까 모르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아마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이 훨씬 더 많고 제어하지 못하는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주장창 다니는 거지. 병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잖아. 안 고쳐지니까 그런 거야. 안 고쳐져. 이제 조금씩 더 물론 이제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나이 들면 경험할 것 같아요. 여담이었고 여기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했던 거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건 이제 에나멜선 가는 선을 수없이 감아놓은 거예요. 한 100번 정도, 200번 감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래 자기장은 여기 아래에 이렇게 U자형 말굽 자석이 있잖아. 이 자석이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력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전기력 FE 하나씩 비교를 해보자면 책에는 이런 설명들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됩니다. FE는 QE죠. 전기장 속에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는 이런 힘을 받습니다. 그죠? 이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본래 쿨롱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Q와 Q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 이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공부를 해서 전기력,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공부했던 건데 요 Q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죠. Q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Q가 있는 지점에 어떤 전기장을 만들겠지.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요 식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Q는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고 오른쪽 Q는 왼쪽 Q가 만드는 전기장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얘도 또 힘을 받겠지. 입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F는 Q라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E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QE가 되지만 사실 서로 E가 있는 거죠. 얘도 E를 만들고 얘도 E를 만들어요. 그렇죠? 전기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입자와 입자, 입자와 전기장, 전기장과 전기장. 마찬가지로 FB가 QVB다 이런 얘기는 입자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입자와 자기장의 상호작용. 그러면 이게 결국 뭐겠어요, 얘가? 입자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입자가 바로 자기장을 또 만드는 거죠. 요놈이 만드는 자기장 B하고 원래 있던 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19-14번 그림은 이 사각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원래 있던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 전선의 입장에서 보면,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석, 여기 있는 영구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힘을 받는 거고, 힘을 받는 거겠죠.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게 뭐가 돼요? 전하가 움직이는 게. 도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이게 전류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전류가 자기장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데 전하가 움직이는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전류가 되겠죠.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터를 만드는 거예요. 모터 만들려면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 전류 뭉치가 있습니다. 전류가 하나만 있으면 전류가 작으니까 전선을 여러 번 감아놔서 도선 뭉치를 만든 거지. 그래서 이걸 코일이라고 하는 거죠. 코일. 한 번 감아도 코일이지만 여러 번 감은 이런 코일은 다름 아닌 뭐예요? 그냥 전류란 얘기예요. 전류가 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힘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돌아가게 힘을 가하면 모터가 되는 거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힘을 가하면 그럼 선형 모터, 리니어 모터라고 하는 겁니다. 모터를 잘 만들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원리가 19장에서 다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가장 단순한 그림이죠. 자기장이 이제 X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안이라고 물론 영어에서 이제 인이죠, 비인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데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 도선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점선 모양이었어요, 점선. 수직 위로 흐르는 전류인데 그럼 이 전류가 위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 안에 양전하가 있어서 양전하가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양전하가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V 곱하기 B 하면 어떻게 돼요? V하고 B 곱하면 왼쪽으로 힘을 받죠. 왼쪽으로 자기력이 왼쪽으로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선이 왼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휘게 그려놓은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린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힘을 받는 상태만 보여주면 되지, 그죠? 이렇게 전류가 위로 흐르면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공부했던 QVB는 실제 이제 도선 내부를 보는 겁니다. 양전 한 개가 오른쪽으로 VD로 움직여요. 이게 흘러가는 속도니까 이게 드리프트 속도겠죠. 드리프트 유동 속력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게 앞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얘기죠. 그래서 J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NQVD 그런 식이 있었지. 외우고 지나가자고 했습니다. J는 NQV. J는 단위 면적당 전류. 얘를 전류 밀도 J라고 하죠. 그래서 Q가 V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QV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만 알면 전류가 구해지는 거지. QVB가 자기력이었잖아. Q가 하나 있으면 그냥 QVB만 되죠. 그런데 이게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 아니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를 곱해주는 거지. 아니 부피당 들어있는 개수를 곱해주고 다시 부피를 곱해주면 전체 입자가 전체 입자들이 받는 힘이 되겠죠. 요 앞에 있는 요 QVB는 한 개 입자, 한 개 운반자 한 개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QVB인데 하나만 있으면 전류라고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떼지어서 지나가야 전류가 되잖아요. 얘가 여기에 몇 개 있냐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개수를 세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델타 t라는 시간을 잡고 지나가는 전하량은 이 델타 t 동안 지나가는 거리 v 곱하기 t, v 곱하기 델타 t 하면 여기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림을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이 단면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어떤 시간 동안에 여기 있는 전하도 여기를 지나갈 거고 여기 있는 전하도 여기를 다 지나가겠죠. 최대한 왼쪽 끝에 있는 얘가 이렇게 지나오는 L이라는 거리를 지나올 때 그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길이가 된다고. 그럼 요 단면 왼쪽에 있는 전하들은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가겠죠. V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그럼 그 시간에 지나가는 개수. 부피 곱하기 밀도죠. 그게 부피 곱하기 밀도. 이게 총 개수잖아. 그래서 여기는 총 개수예요. 전체 이게 다 나와 있네요. 전체 운반자 수는 n 곱하기 부피는 면적 곱하기 길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잖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줘야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NQV 곱하기 A 이게 다시 전류가 되겠죠. 여기 NQV에다가 다시 A를 곱하면 그게 전류가 되잖아. 여기 NQVA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그 전류 I로 바꿔주고 나머지 BL 쓰는 겁니다. 앞에서는 한 놈만 있을 때는 QVB라는 힘을 받지만 떼지어가는 전류에게는 ILB의 힘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BIL 그랬는데 순서 바꿔도 되죠. BIL을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으면 빌이 됩니다. 빌. 자기력이 얼마냐? 그럼 빌 해주면 돼요. 빌. QVB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B죠. B가 항상 앞에 와요. 이제 비켜봐 그래요. 비켜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하도 자기력을 못 외우니까 ILB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ILB, QVB. 원래는 B가 맨 뒤에 오는 거죠. 맨 뒤에 온다는 의미가 뭐냐면 외적을 구할 때 FP는 Q 곱하기 V 곱하기 B예요. 이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얘는 또한 법칙이 성립 안 되니까. 이걸 똑같이 이제 전류 도선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럼 I가 되고 그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도선의 방향 L 벡터가 돼야 되고 B는 똑같이 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ILB 외우고자 한다면 이 순서대로 외워야겠지. QVB, ILB. 힌트 B가 뒤에 온다. 하도 못 외우니까 그냥 크게라도 외워라. 빌 비켜봐, 빌 비켜봐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네요. 학원에서 자격증 학원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크기가 좌변이 뉴턴, 오른쪽은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 전류의 단위 암페아, 길이의 단위 미터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를 다시 보게 되면 테슬라는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앞에서 자기장의 단위 공부했었잖아요. 뉴턴 퍼 쿨롱 미터 퍼 세컨드라고. QVB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쿨롱 퍼 세컨드가 전류가 돼버리지. 암페어, 시간당 전하량이니까. 암페어 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제 이름이 김남화예요. 그렇죠? 중간에 남자를 영어로 쓰면 NAM이 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중 자기력의 단위와 다른 것은? 자기장의 단위가 될 수 없는 것. 1번 NAM, 2번 N 쿨롱 퍼 세크 미터, 3번 뉴턴 퍼 쿨롱 미터 퍼 세크, 4번 테슬라, 5번 엉뚱한 단위 이렇게 해놓고 아니겠죠? 가끔 자기장을 다들 잘 모르니까 자기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객관식 시험에 내는 경우. 자, 이것도 역시 ILB 사인 세타죠. QVB 사인 세타인 것처럼 얘도 IL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전하들이 막 지나가는 게 바로 전류가 되는 거죠.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돼 있는데 자기장이 이 공간, 이 전체 자기장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럼 자기장 속에 있는 길이만 곱해줘야 돼요. 자기장 밖에 있는 건 힘을 받지 않죠.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길이만 곱해서 ILB 사인 세타. ILB 사인 세타. 이 책이 좋지 않은 건 BIL이라고 안 씁니다. 우리말로 빌 하니까 빌 사인 세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ILB가 순서가 맞는. 밑에 가면 이제 스피커에 여기도 스피커가 있죠. 지금 쩌렁쩌렁 울리는데 스피커의 원리. 이렇게 코일 뭉치가 있는데 눈으로 우리 외부에서는 알 수 없어요. 이걸 밖으로 이 진동판을 분리해 보면 이거죠. 진동판을 분리해 보면 여기 보입니다. 안쪽에 N극, 바깥쪽에 S극인 원기둥 모양의 실린더 모양의 자석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의 자석인데 이 가운데만 N극이에요. 주변이 S극이 됩니다. 그럼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자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에서의 자기장은 N에서 S. 그래서 방사 형태로 퍼져나가는 자기장이 이 사이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코일 말고 이 안에 녹색 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N극 자석을 둘러싸서 이게 N극을 완전히 감아서 못 움직이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안에 얘가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뭐 윤활제가 발라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다시 그려보면 여기 N극, 전에 S극이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전선이.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 속에 있는 거죠. 자기장은
N에서 S 그러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고 전류는 이거의 수직이잖아. 그래도 전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고 전류는 여기 수직이잖아요. 힘을 잘 받겠죠. ILP. 본래는 IL 곱하기 B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힘의 방향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코일이 여기 안쪽에 여기는 본래는 코일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네요. 그림이 이상합니다. 이 코일은 안에 있는 코일이 여기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얘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류를 주면 어때요?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1초에 400번 그러면 400Hz의 음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밀어주면 공기를 밀어내고 가까이 다가오면 공기를 같이 끌어당겨서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을 진동시키죠. 귀로 듣게 되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스피커는 자기력, 전류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서 스피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도 다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인데 ILB만 알면 됩니다. ILB 사인 세타 넘어가시고 예제 문제는 너무 단순하죠. 전부 자기력 처음에 QVB 나왔다가 문제 ILB 2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만 알고 있으면 되고 토크가 있는데 토크는 이제 힘이 전류 도선이 이렇게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얘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위로 힘을 받고 얘가 아래로 힘을 받으면 삑 돌아가겠지. 그렇죠? 돌아가게 힘을 가하는 게 바로 토크죠. 가장 간단한 형태. 이 토크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고리 전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전류고리. 그래야지만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올라갈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는 내려가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있으니까 ILB 주면 I가 내려가는 거죠. B는 오른쪽이죠.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돼?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써야 되나? 또 바라보고 있다면 B번처럼 보이겠죠. 자기장은 오른쪽인데 도선이 이렇게 이제 이쪽 길이가 A인 도선이 이 도선이고 B인 도선이 쭉 들어가고 전류가 들어갔다가 왼쪽에서 나오죠. 전류가 나오는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고 전류가 들어가는 걸 X표로 표현한 겁니다. 전류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겠죠. 들어갔다가 나오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고 이제 아래에서 봤다는 의미로 B번 그림이 되는 거고 힘을 받으면 이제 F1은 왼쪽 도선은 B는 왼쪽 도선은 위로 힘을 받을 테고 오른쪽은 아래로 힘을 받아서 조금 돌아가겠죠. 힘을 받았다면 그래서 조금 돌아갔을 때의 모양을 C번에 그려놓은 거예요. 힘은 여전히 작용하잖아. 여전히 작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면 토크가 좀 작아지죠. B번의 경우가 가장 큰 토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돌아가게 되면 각도가 90도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 세타가. 토크가 좀 줄어들겠죠.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까지 왔다면 그 순간은 이제 순간적으로 토크가 제로가 되겠지. 위로 힘을 받고 아래로 힘을 받는데 이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회전력을 기여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회전시키려면 항상 바라보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잘 돌아가는 건데. 그치? 힘은 위아래로만 가해지지만 이런 상태일 때 가장 큰 토크가 작용합니다. 토크를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거리였죠. 그래서 타우 1을 구하면 여기 작용하는 힘이 F1이죠. F1, F1까지의 거리. A의 절반이죠. 전체 길이가 A의 절반. 2분의 A. 그래서 2분의 A가 나오는 겁니다. 2분의 A 곱하기 F1이 왼쪽 토크. 오른쪽도 똑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럼 이거 2배 해주면 전체 토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F는 뭐였어요? ILB였죠. ILB 곱하기 A가 들어있죠. L 곱하기 A가 가로의 길이 B 곱하기 A, 여기 B로 되어 있네요. IBB 곱하기
IBB 곱하기 L 대신에 B로 IBB 곱하기 A. 이 L 곱하기 A가 도선의 면적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걸 A라고 쓴 겁니다. 얘는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힌트가 뭐냐면 내가 자기력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류도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ILB 다 곱하면 돼요. 전하로 주어졌어요. QVB 다 곱하면 됩니다. 토크를 구하려고 해요. 전류도선이 주어졌습니다. 면적이 주어지면 IAB가 되는 거예요. 도선의 면적. ILB랑 형태는 똑같은데 토크가 돼야 되니까 길이의 거리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거리 곱하면 면적이 되잖아. IAB. 근데 도선이 한 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도선이 N개 있으면 N배 되겠죠. N배. 힘이 N배가 될 테니까. 그러면 NIAB가 되는 겁니다. ILB, QVB, IAB 이거만 세 개만 알아두면 되죠. 이거 알아두는 게 뭐냐면 주어지는 게 있으면 다 곱하면 되는구나. 나누는 거 이런 거 없죠. 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무조건 다 사인 세타 착착착 붙여주면 되지. 여기도 사인 세타가 있어야겠죠. 힘이니까. 자, 이러면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F는 지금 보니까 N배, 코일이 N개라면, 그리고 IAB가 나 있었어요. 이 B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 또는 줄여서 그냥 자기 모멘트라고 합니다. B를 제외한 나머지. 자기 모멘트라고 한다. 반성 모멘트는 뭐였죠? 이거 F가 아니라 토크죠. 토크, 타우. 반성 모멘트는 뭐예요? 타우는 I 알파. 그죠? F는 MA처럼. 직선 운동에서 관성과 가속도죠. 회전 운동에서의 회전 관성과 각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걸 자기장 속에 넣었더니 자기력이 NIAB가 되죠. 이런 토크가, 자기적 토크가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 가속도를 넣어줬는데 가속도가 아니라 자기장 속에 얘를 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 상수, 요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합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 또는 자기 모멘트. 용어 공부지 뭐 별게 아니에요. 뭐는 이미 다 한 거잖아, 그죠? NIAB.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토크로 표현하면 타우는 N, I, 분례는 A 곱하기 B예요. 또 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 겁니다. NIA를 벡터로 써서 U 벡터 바꿔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벡터식으로는 이렇게 쓴다. 나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지금 하려고 우리가 힘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언제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힘 구하는데 굳이 자기 몸엔 다 알 필요 없잖아. 그냥 다 곱하면 힘이 토크가 구해지네. 이것만 알면 되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걸 필요한 건데 왜 이런 걸 왜 하나? 지금을 대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가 그럼 왜 자기장을 갖습니까? 전자가 왜 자기장을 갖습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하나씩 나옵니다. 전자의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얼마라고 하자. 원자의 자기쌍극자 모멘트. 자기장 속에 얘가 들어가니까 이거 토크를 받는 거잖아요. MRI 검사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가 암세포도 있고 H2O 물 분자도 있고 다른 원자들도 있는데 자기장 속에 놓으면 휙 돌아갈 거 아니야. 토크를 받아서. 그럼 자기장을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도 딱 돌아오겠죠? 아니면 또 자기장을 진동하는 자기장을 주면 얘도 같이 진동하겠지?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이 자기장하고 같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공명이 되면 진동을 아주 잘하겠죠? 공명이 되면, 그치? 그네를 움직이게 하는데 내가 그네를 이렇게 꼬마애가 그네를 타고 있어요. 그럼 그네를 밀어줄 때 그네가 갈 때 밀어주고 올 때 당겨주면 작은 힘을 줘도 그네는 잘 움직이잖아. 똑같이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이 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들을 진동 이렇게 토크를 갈 거예요. 토크를 자기장을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 이걸 밀고 당기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한다고. 이걸 진동수를 잘 맞추면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랑 똑같이 딱 이렇게 진동이 맞으면 원자들이 잘 움직이겠지. 우리 몸속의 원자들은 잘 움직이는데 암세포는 잘 안 움직여요. 걔하고는 안 맞은 다른 거네니까. 그치? 아니면 암세포의 진동을 맞춰줘서 다른 세포들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 원자들의 뭔가 이런 진동에 이런 걸 다룰 때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형은 모르겠어, 못할 거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기계 잘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작용하는 토크는 구해야지. 그래야 모터를 어떤 힘으로 돌릴지, 몇 마력짜리 모터인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U는 IAN 곱하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NIAB만 잘 쓰면 돼요. 그런데 굳이 자기 모멘트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가는 건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의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 되는. 예. 그런 거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응용 검육의 전동기. 검육에는 그러면 공부했죠. 실험할 때 G라고 써져 있는 미소 전류계. 아주 작은 전류를 측정할 때 쓰는 거고, 전동기는 말 그대로 모터죠. 선풍기, 자동차 바퀴, 자동차 돌리는 그 전기 모터. 자,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전기 모터는. 자, 가동 코일형 검육계라고 하는데, 그냥 검육계는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A번이 자석이 있고, 자석을 갖다 놓은 건 이렇게 자기장을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석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럼 자석 속에 뭐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죠. 도선 코일이 있는데 여기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 전류를 받은 고리가 전류 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 전류 고리가 있는 거지. 전류만 있으면 힘을 받는데 고리가 있으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힘을 받을 테니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토크가 나옵니다. 이 토크를 측정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알 수 있겠죠. 토크가 NIAB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가 얼마가 있길래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가, 바늘이 돌아가는 정도 보고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형태가 되겠고, 이 형태가 그럼 전류를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돌아가겠지. 계속 돌아가겠죠. 그럼 모터가 되는 거지. 그게 이 비번 그림이에요. 비번. 자기장 자석이 있죠. 비가 있다는 얘기죠. 비 속에 코일이 하나 있죠. 코일 하나 있네, 하나. 그러니까 여러 번 감아 놓으면 그게 이제 이걸 왼쪽하고 똑같은 그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장 속에 코일이 있는데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주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들어가는 전류는 위로 힘을 받고 나오는 전류는 아래로 힘을 받는다면 옆에서 보면 요놈은 위로 힘을 받고 요놈은 아래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90도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요놈은 위로 힘을 받고 요놈은 아래로 힘을 받으면 이때는 토크가 없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가속이 돼서 더 돌아갔다고 하자고. 여기까지 이만큼 더 돌아왔어요. 90도보다 더. 그럼 얘는 위로 힘을 받고 얘는 아래로 힘을 받을 테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회전을 못해, 실제적으로. 코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코일 뭉치를 감아놨다면 얘가 여기에서 시작하면 90도는 잘 돌아가요. 힘을 받으니까 쑥 돌아가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여전히 위로 힘을 받고 있겠지.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진동만 해, 진동. 돌지는 못하고. 얘를 돌아가게 하려면 얘가 이렇게 90도 돌아갔을 때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얘를 지나쳐 가면 아래로 힘을 받도록. 그럼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원활하게 모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바퀴 돌아갈 때마다 이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 이 브러쉬라는 얘기는 이렇게 마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선이 나오는 요 뭉치,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도선이 나오는 요 뭉치, 이걸 뭐라 그래? 커뮤테이터. 영어로 커뮤테이터인데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커뮤테이터고 정류자 브러쉬가 있어요. 브러쉬. 이게 커뮤테이터가 정류자다. 참 내가 헷갈렸네. 커뮤테이터가 정류자고 바깥에 여기 정류자에 마찰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얘네는 기계적으로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모터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가 정류자라면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렇게 브러쉬하고 맞닿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길이 만들어지죠. 얘가 딱 지나가면 얘는 이제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야. 근데 브러쉬를 크게 만들고 정류자도 크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계속 접촉하고 있겠지. 그죠?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브러쉬와 정류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 이제 이 전동기는 코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코일이 여러 번 감겨 있습니다. 여러 번 감겨 있더라도 얘가 접촉하고 있는 동안에만 전류가 흘러서 요 접촉하고 있을 때만 전기가 흐를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낭비가 심하니까 전선을 감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감는 게 아니라 코일을 이렇게만 감는 게 아니라 이걸 원통으로 해놓고 이쪽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감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렇게 감았을 거 아니야. 이게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도선들만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실제 모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를 다 완전히 감쌉니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해지겠지. 전부 같이 계속 힘을 받고 있을 테니까, 그죠? 이 책에 나온 거 아주 간단한 모형. 영상으로 볼까요? 영상? 찍어야 돼. 음,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겠지? 모터 원리? 원리. 괜찮은 그림이 않을까? 똑같은 그림 같은데? 이게 정류자 도선이 나왔어요. 이렇게 도선을 크게 만든 거예요. 가속 두고 자기장을 만들었죠. N에서 S극으로. 이걸 지금 갖다 낸 게 브러쉬. 얘하고 얘는 이제 완전히 결합된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에만 이제 접촉이 되겠죠. 전류가 지금 배터리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하나는 힘을 아래로 받고 오른쪽에 있는 거 힘을 위로 받아서 들어가겠죠? 빨간색 벡터가 이제 힘이에요, 힘. 여기 정류자하고 브러쉬하고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 이제 검은색은 전류난처련체고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면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힘의 방향이 바뀌죠. 힘의 크기는 안 바뀌어요.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토크의 크기는 계속 바뀌죠. 이렇게 토크가 현재는 제로지. 이 그림에서는. 이때는 이제 회전력이 없어요. 토크가 없고 대신에 이제 돌아가고 있으면 가속도에 있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겠지. 이걸 두 개만 만들면 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균일한 회전을 못하고 3극으로 만듭니다. 3극. 얘는 3극. 3개의 극으로. 그럼 3개가 힘을 받으니까 좀 더 균일하게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브러쉬가 있어야지만 계속 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바퀴마다 계속 바뀌잖아. 이런 모터를 이제
브러쉬 모터라고 하고 브러쉬가 쓰는 모터고 이제 브러쉬를 없앤 모터가 있습니다. 브러쉬가 있으면 계속 이게 마찰이 되니까 기기적으로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들은 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를 쓰려면 기계적인 접촉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내부에 들어있어야겠지. 그걸 이제 전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도체로. 전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도록 돼 있어요. 극이 4개인 거죠. 극이 4개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극을 더 많이 만들면 거의 같은 속도로 돌아갈 수 있겠죠. 중간에 띠뚱띠뚱 하지 않고. 사극, 이런 건 이제 사극이, 극이 4개입니다. 극을 더 많이 만든 거죠. 이제 8극, 극, 이런 극을 만들면 훨씬 더 균일하면서 힘도 세게 받겠고, 안쪽에 있는 도선도, 이건 자석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죠. 자석, 호일이니까. 안쪽에 있는 도선도 많이 감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홈이 있죠. 홈을 만들어 놓은 건 여기 이제 전선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반대쪽에서 나오도록. 여기 이제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를 집어넣는. 이거는 이제 중심축이고, 빨리 가보면, 이건 다른 모터입니다. 이건 다른 모터. 설명하는 모터가 아니라 이런 건 다른 모터. 그래서 이 이빨이 맞도록, 안쪽하고 바깥쪽이 이빨이 맞아 들어가도록 힘을 주는 모터예요. 여기 보면 왼쪽은 잘 이가 맞는데 위쪽은 이가 틀려 있죠. 그러니까 회전력이 계속 작용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원리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모터도 종류도 뭐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민망했던 코드. 전류가 흐르게 돼서 그 흐르는 전류가 받는 자기력 또는 토크로 이렇게 모터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직, 그런데 실험을 했던 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힘만 본 거지, 힘. F는 QVB. Q가 B 속에서 V로 움직이면 QVB라는 힘을 받고, 요게 이제 이게 전류가 되면 ILB라는 힘을 받고, 요게 고리가 되면 토크를 받겠죠. 토크는 IAB로 바꿔 써주면 돼요. 고리가 N개라면 여기 이제 N, 여기도 N 이렇게 되겠죠. IAB.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자개장이 있어. 요것만 자개장이 있는 데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이거 보고, 10-6절부터는 뭐냐면, 그럼 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예요. 근데 B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B는 I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B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B도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전류는 다른 전류, 뒤에 있는 전류는 B를 만드는 전류죠. 전류 도선이 2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상호작용한다고요. 전류 사이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상호작용한다고 해도 되고, 전류가 상호작용한다고 해도 되고, 전류끼리 전류와 자기장이 상호작용한다고 해도 된다고요. 그럼 전류가 어떻게 자기장을 만드냐? 이게 여기 이제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겁니다. 그죠? 시간이 다 돼서 또 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거 보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R분의 I에 비례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실험했던 거고, 쭉 넘어가서 똑같이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조금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원형 도선이죠. 19-7절. 이것도 시계 모양이 비슷해요. R분의 I에 비례하죠. R분의 I. 그리고 여기 이제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이거잖아, 그렇죠? 정사각형으로 된 도선을 여러분들은 사용한 거죠. 정사각형으로 된 도형을 사용했는데, 책에는 무한직선 4개가 만드는 자기장으로 나와 있어요. 무한직선 4개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돼 있지만, 무한하지 않은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해야 사실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2r분의 0.9 곱하기 뮤 제로 i가 돼요. 네? 2r분의 0.9 여기 1.27이잖아. 실험책에 있는 거를 실험책에 그림은 실험책에는 이 그림을 안 그려놓고 그냥 네모만 그려놨잖아요. 정사각형이 만드는 자기장은 0.9를 곱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무한히 긴 4개의 선이 있다면 그때는 1.27이에요. 그때는. 근데 실제 원형 전류도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r분의 뮤제로 i. 알겠죠? 다시 한번 순서를 생각해 보면 원형 전류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2r분의 뮤제로는 그냥 어떤 상수라고 보면 돼요. 뮤제로 i가 되고 사각 똑같이 이제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인 사각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2r분의 0.9 i라고요. 이게 1번으로 와야겠네. 크기로 보면 여기 2번이고 3번 무한직선 이렇게 여기도 r 이때가에 2r분의 뮤제로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뮤제로 i가 되는데 이때 곱해지는 게 1.27이라고 1.27. 여러분들이 실험한 건 이걸 실험한 거잖아요. 그죠? 정사각형 실험했지 무한직선을 실험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0.9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보다 더 작습니다. 원형고리보다. 원형고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정사각고리는 이거보다 더 멀리 있는 거잖아. 멀리. 테두리가 가까운 선만 똑같은 거니까. 멀리 가면 커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자기장이 강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사각형이 더 약한데 90% 원형에 비해서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1.27은 사실 좀 큰 거지 이거는. 27%나 더 크니까. 그렇죠? 어쨌든 요 사이에 있다. 원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거 자기장 살펴보고 바로 자기 유도로 가야 돼요. 자기 유도에 가면 다음 주에 실험할 겁니다. 다음 주에 실험할 거. 지난주에 예습 영상을 안 올려놨는데 예습 영상 다음 주 것까지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시간 될 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시간에 혹시 실험 시간에 출석했던 거 말고 그 이후에 온 사람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